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2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병5월 기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어저께는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다음은 이제 기토가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어저께 무토였고요. 오늘은 이제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무토 다음이 되겠고요. 무토와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천간 또한 흙의 기운을, 즉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무토와는 같은 토이긴 하지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가 되겠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넓은 평야 내지는 광야 정도의 방대한 양의 그런 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공부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할 때는 이제 어디에 비유를 하냐? 전원토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전원토 내지는 담장토라고 해서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토, 뭡니까? 텃밭 같은 개념이죠. 텃밭이라든가 조금 크다라고 하면 이제 논답 같은, 논밭보다는 논답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고, 정원, 꽃을 피우고 있는 안에서 정원 키우는 그런 거 있죠. 정원에다가 오이도 심고 텃밭이네요. 그죠?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같은 토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토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텃밭이라든가 논답 같은 아주 작은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또 하나 특징이, 얘는 건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건토인 무토는 왕토이면서 마른 땅이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하는 용도로 쓸 때는 기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금을 생하는 토생금으로서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할 때는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는 생금이 불가능하지만,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생금,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 큰 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울체되고 적체된다라고 하죠. 적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막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중한 그런 개념의 토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토는 왕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왕한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해 주면서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적당량의 수기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5월의 무토는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수보다는 임수 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데, 5월의 무토는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임수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가 아니고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울체되거나 적체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든가 을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산토가 되거나 박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살이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토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묘월에 기토 같은 경우는 간목을 쓰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와 달리 이미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가 화초에 화분에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런 토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따뜻한 온기하고 적당량의 물만 있으면 된다. 무토는 5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은,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사시사철, 물이 필요할 때는 기토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좋고요. 물론 개수가 없는 경우에 임수를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 큰 강우수와 같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뭐가 된다? 왕수에서 기토가 쓸려 내려가죠. 그래서 이를 두고 이제 사수동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 이거
이것을 좀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수동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요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임수가 있으면 이것이 이제 기토탁임이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일간이 기토이고 만약에 임수가 너무 왕하면 이건 사수동류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임수가 일간이 임수이고 이 임수가 예를 들어서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임수가 왕하기 때문에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쓴다라고 했는데, 기토가 있을 때는 이거는 사수동류라고 보지 않고 이거는 기토탁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임수일 때 기토를 보면 기토탁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일간이 기토일 때 임수를 봐서 임수가 왕하면 이때는 사수동류 된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을목일 때도 있어요. 일간이 을목일 때 기토 임수를 보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이제 혼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 혼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을목은 물이 필요한데 을목 자체가 뿌리가 없을 때는 기토가 있으면 이 임수를 갖다가 약간 갯벌같이 아니면 노타리처럼 논가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기토가 타김해서 혼임되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쓰게 되는데, 이거는 일간이 어떨 때 을목일 때는 혼임이라는 개념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수동류라든가 기토타김이라든가 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어를 쓸 때 명확하게 쓰는 것이 필요해요. 기토가 임수를 봐서 임수가 너무 왕해서 기토가 약해지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거는 기토타김이 아니라 뭐다? 사수동류가 된다. 그래서 기토가 개수가 없을 땐 임수를 부득이 쓸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임수가 너무 왕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기토가 개수를 보면 편재고 기토가 임수를 보면 정재인데, 정재인 임수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생각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용어를 쓰실 때도 명확하게 쓰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죠.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가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5월도, 이제 오늘이 25일이면은 5월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절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망종과 하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은 5월만 여름이 아니라 4월, 5월, 미월 모두가 여름이 되겠고, 염상절이다 또는 염천지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춥다라는 뜻일까요? 덥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겁나게 뜨겁고 건조하다,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죠. 자, 이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에서 햇볕이 쨍쨍쨍쨍 내려지면 그것만큼 야속한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농사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논밭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햇볕만 쨍쨍쨍쨍 내려진다. 그러면 진짜 살기 팍팍하죠. 그래서 4, 5, 미월을 표현할 때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고요.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사주 전체가 5월에 태어났는데 뭐 일간이 어찌 됐건 간에 모두 화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염상격이라고도 하는 건 특별한 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특히나 여름 4월, 5월, 미월은 너무도 뜨겁기 때문에 고온 건조하다. 항상 뭐가 필요하다? 물이 없어서는 4, 5, 미월에 태어났을 때 물이 없다. 이거는 사주의 격을 논할 때는 매우 좋지 못한 사주로 보게 됩니다. 그죠? 화가 너무 왕한데 물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하늘에서 비도 없고요. 땅을 팠는데 땅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물은 심어놨죠. 그의 농사 다 망한 거죠. 그래서 4, 5미월에는 반드시 술을 얻어야지만 사주가, 그래도 뭐 물이 있어야지 하다못해 논밭에 풀이라도 자라고 뭐 산에 가서 뭐라도 캐먹을 수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고 너무 건조해지면 산에 있는 나무도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물이 없으면 결국 사막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간이든 간에 4월, 5월,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수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육을 위해서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하죠. 물론 예외적으로 5월의 무토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쓴다라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위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돼도 마찬가지로 뭐는 필요하다? 반드시 개수는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 개수가 있어 줌으로 인해서 기토를 갖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윤토할 수 있죠. 땅이 마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면서요. 당연히 기토 자체는 무토와 달리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나, 아무리 습토라 하더라도 바깥에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햇빛 쨍쨍 쬐고 있으면 그 물기 있는 습토도 다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 주어서 기토를 갖다가 윤토시켜 주는 것, 쉽게 말하면 논밭에 물을 대야지 땅이 마르지 않고 그 논밭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아니면 화초 같은 것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5월은 어떤 때 굉장히 뜨거운 염상절에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 주어서 기토를 윤토를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5월은 화가 왕하고 토도 왕해서 화토가 같이 왕한 시절이 되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수는 4, 5, 미월에 절지, 태지, 절태지 또는 뭐 미월 가봤자 양지 정도 되죠. 그러면 어떻다? 4, 5, 미월의 수는 굉장히 약한 단계에다가 뜨거운 염천지절, 염상시절이기 때문에 수가 금방 어떻게 돼요?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는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금방 고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만 떨렁 천간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천간으로 경신금 또는 지지로 해자수 또는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개수의 수원은 근원을 마련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능히 기토를 윤토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존신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뜻하겠죠. 용신은 개수가 되면서 개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천간으로 경신금, 지지로 해자수, 신유금 등은 개수를 생조 또는 방조해주는 희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5월의 기토는 뭐가 필요하다? 개수가 없어서는 기토로서의, 쉽게 말하면 화가 왕하고 화토가 왕한데 물이 없으면 그거는 어떤 토? 그죠? 불모지가 되어 있는데 가서 봤더니 잡초가 자랐는데 잡초마저도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땅에 바싹바싹 말라 있다.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출산 태기를 할 때 4, 5, 미월에 태어났는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태기를 했는데 수가 없게 잡아놔 버렸다. 그러면 그거 애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죠? 반드시 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수는 개수라야 공력이 큰데 만약에라도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임수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병화가 5월에 태어나도 정화가 5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왕하고요. 또 무토도 5월에 태어나면 왕하다고 말씀드렸고, 기토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왕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화토 동궁이기 때문에 병정화가 5월에 태어난 것이나 무기토가 5월에 태어난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을 논할 때는 일단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고요.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 음이 되기 때문에 쟤는 음화가 되죠. 그죠? 음화가 되는데 일간과 월지의 관계 음대 음이 되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 인성의 관계가 되는데 양대양, 양대음, 음대양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양대양, 음대음 이렇게 맞지 않으면 이건 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대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편인격이다, 편인격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음토가 그 오행이 제왕지가 되는 때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뭐로 본다? 걸록격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날 때도 제가 걸록격이라고 말씀드렸고,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 무토도 5월에 태어나면 양인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화 기토가 5월은 걸록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냥 편인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그래도 걸록격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기 때문에 걸록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신왕사주가 되죠. 신왕사주.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하면 관사를 치용한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이거는 무토일 때, 양토일 때는 칠살인 간목을 치용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담장 또 텃밭 같은 것이기 때문에 5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벌써 논밭에 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이라든가 작물 같은 것들이 이미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심어져 있는 텃밭에 심어져 있는 오이, 고추, 상추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작물들이 심어져 있다라고 보시고, 그것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도 있어줘야 되는데 5월 자체는 뜨겁기 때문에 개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병화는 상황에 따라서 참작해서 쓸 수 있다. 선생님, 5월에 병화를 쓸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토 5월이 되는데 나머지 글자들이 다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병화가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5월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장마가 져가지고 한 2주, 3주 계속 비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화가 그런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 글자 8글자이긴 하지만 이 8글자의 이 변화함은 진짜 엄청난 각양각색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화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금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을 때는 화도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수를 위주로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수 쓸 때는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는 것도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또 인목이 있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는 칠살이지만 기토라고 하는 일간 입장에서는 정관이 되겠고요. 정관인 인목이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기 위해선 특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현재 있는 인목 관성이고 저것이 논밭에 심어져 있는 화초라고 생각해 보시는데, 인후 회국해서 물이 없으면 이 화초는 다 불에 타서 말라버리게 되겠죠. 더 심각한 것, 월간에 병화가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록격의 인성이 너무 왕한 것이죠. 무왕자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간이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화가 왕한 상태에서 물이 없으면 얘는 한전 가물어 버린 마른 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성인 수를 봐야 되고요. 개수가 있었으면 좋을 것이나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임수를 가지고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개수가 아닌 임수라 하더라도 임수도 지지에 뿌리가 있지 않으면 임수로서 수로서의 재성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겠죠. 연지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기후일조. 그래서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에서 수를 생해주는, 임수를 생해주는, 얘는 임수는 용신이 되는 것이고 얘는 희신이 되는 것이나, 중요한 건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유금의 생을 받는 임수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임수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주의 어떤 왕세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의 중화를 말하는 것인데, 그 중화됨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유금의 임수 있으면 무조건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30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왕한 것이, 이건 수가 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조금 더 수를 보충해주는 글자가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들어오죠. 갑자시. 이 갑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유금, 금생수 해서 유금이 수를 생하고요. 또 임수가 자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거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원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좌우충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좌우충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인중에 있는 갑목이 이렇게 투출된 것인데, 조금 갑자시가 자수를 얻어서 좋은 점은 있지만은 일간 기토가 자꾸 갑목하고 서로 합을 하려고 갑기합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갑기합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탐합한다고 표현해요. 탐합. 기토가 자꾸 관성인 갑목에 정을 주기 때문에 사주가 조금 혼탁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을축시가 되게 되면은 요 유금 하나로 좀 부족했던 것이 축을 보게 되면 원래는 사유, 축, 금국이라고 하죠. 금국이 되는데 사가 없기 때문에 유축,
이제 반합이죠. 반합. 그래서 금의 기운이 더 강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유축합한 금이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임수의 기운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을목이 기토를 갖다가 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병화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목운으로 갔을 때는 이 기토일간이 을목에 의해서, 칠살 을목에 의해서 상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명으로 태어날 때 절대 을축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거는 남녀를 불문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택일을 한다 그러면 을축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선택하지 않죠. 그죠? 자,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인목을 받죠. 얘도 정관, 얘도 정관.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화가 목도 세력을 없지 않아 얻게 되지만 병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수가 살아나야 되니까, 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유의 뿌리를 둔 임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이렇게 병인시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남자로 태어나면 그렇게 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남자로 태어날 때 좀 위험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이 정미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정화가 임수를 갖다 묶어버립니다. 정임합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초년 때 좀 좋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무신대운 가게 되면 인신충의 임수가 또 무토가 임수를 좀 파하는 그러한 형국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좋지 못한, 내막적으로 좀 좋지 못한 얘기죠. 경술대운 들어가게 되면 인호술 화국을 또 짜게 되죠. 화국이 형성되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진 않죠. 뭐 어차피 인성이 왕해지는 것이고 경금이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지만, 정미대운, 무신대운은 조금 초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기가 좀 제가 봤을 때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오늘 낳는다라고 하면 요 생시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병인시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정미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묘유축이 되게 되면은 묘목도 유금도 깨지죠. 이 유금이 깨지면 뭐가 문제가 되죠? 당연히 임수를 생할 수 있는 유금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임수가 더욱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진유합금이 되죠. 유합금, 지지육합이 돼서 임수를 생해주는 그런 공력은 있지만, 요것이 생해서 임수를 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토라고 하는 겁재가 투출돼서 임수를 파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죠. 이거 군비쟁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에 이렇게 또 화가 들어와 있죠. 경금은 이 유금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경금이 이 임수를 또 생할 수는 있지만, 병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경금이 병화를 보면은 임수를 생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뭐 좋게 보진 않지만, 만약에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경호시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 사주 원국만 여러분들 생각 놓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경호시로 태어났을 때 얘가 남자이냐는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요. 여자이냐는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운에 따라서 조금은 어떤 생시는 여자한테 좋은 생시일 여자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남자한테는 좀 안 좋은 생시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생시는 남자한테는 괜찮은데 여자한테는 좋지 못한 생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운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고요.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바로 어떤 것, 남자한테는 좋지 못한 생시가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한테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임신, 계유시는 이거 병호월이라 하더라도 이거 금수가 굉장히 세력이 많은 것인데,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금수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폐단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생시를 잡을 때는 꼭 대운을 참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